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2024년 대치상상미학학원에서 재수와 삼수를 하고 2025년 서울대학교 공예과에 합격한 전민준입니다. 수능 성적은 각각 국어, 언어와 매체 100분위 97에 1등급, 수학은 5등급, 영어는 3등급, 사회탐구는 각각 세계지리와 사회문화를 했으며 세계지리는 만점으로 1등급, 사회문화는 48점으로 100분위 99 1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나군 서울대학교 공예과, 가군 국민대학교 자유전공에 합격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재수를 하게 된 이유는 불가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역 시절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이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을 전부 불합격했기에 그 당시 미술학원에서 재수를 하며 상상미학을 소개받아 가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재수 때 수능이 상당히 어렵게 나온 것에 비해 수능 성적은 그래도 국민대와 서울과기대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기력에 문제가 있었는지 국민대와 서울과기대 실기 전형에 모두 불합격하게 되었고 다군 홍익대학교 세정 캠퍼스 비실기 전형에만 합격하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수 1년을 더 투자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하기도 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시가 끝난 뒤에 본가에 돌아가 지낼 동안 계속해서 재수의 결과를 받아들일지 한 번 더 도전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본가에서 지낼 동안 제 아버지께서 맥주 한잔하게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아버지와 살면서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미술대학을 가고 싶었는지, 재수를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만약에 한 번 더 한다면 어떤 것을 고치면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될지 등등 2시간 정도의 대화 끝에 정말 마지막으로 삼수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 서울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미술학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현역과 재수 시절에는 같은 미술학원에서 입시를 했었으나 삼수를 할 것이면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공부학원은 제가 상상미학에서 경험했던 재수 1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기도 했고 미대 입시를 하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상상미학만큼 강력한 학원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재수 시절의 담임 선생님이신 한성수 선생님과 한유민 대표님께서 삼수를 결심한 제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원래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살다가 입시를 위해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대치동의 분위기를 잘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커뮤니티 등에 가장 좋은 미대 재종학원을 추천해달라 했을 때 상상미학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기도 했고 다들 먼저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니 제가 원하던 상위권 미술대학에 대한 입시 결과가 너무나도 압도적이라 다른 학원들은 굳이 상담을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상미학으로 결정하고 등록하고자 했으나 이미 마감이 되어서 걱정하던 중에 다행히 재수 때 미술학원 원장님의 추천으로 학원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상상미학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자료들을 꾸준히 풀어가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내용을 분석해서 노트에 주기적으로 적어두었습니다. 주로 글로 적어두기보단 간략하고 명시성이 좋은 구조도를 그려가면서 정리해서 글자보단 각 지문 내 개념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연계구제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기출의 경우 제가 태어난 2004년도부터의 시험지부터 기출을 분석했습니다. 04년도, 05년도 점점 문제가 최근 연도에 가까워질수록 기출에 대한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아주 많은 문제들을 풀었는데요. 기출 연계교재뿐만 아니라 각종 사설 모의고사 등등을 풀어가면서 절대적인 양을 늘려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주로 기출 분석과 EBS 분석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해가면서 사설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학원 내 특강과 주에 1회씩 시행하는 주간 모의고사를 통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언매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는 언매 문제의 모든 문법을 틀렸지만
여름부터는 웬만한 문법 문제는 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상미학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혼자 분석한 것들을 사설 문제에 가져와 적용하는 데에는 살짝 삐걱거림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선생님과의 1대1 밀착 관리를 통해 선생님들의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단점과 안 좋은 습관들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점차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난이도와 관계없이 언제나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학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이후로 수학에 특별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4에서 5등급까지 머물렀습니다. 다만 삼수를 결심하고 수능 때 국어, 탐구 모두 1등급이 나오면 나군의 서울과기대가 아니라 서울대 공예과를 지원하겠다고 결심했었기에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를 중심으로 일주일에 3-4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5등급 정도만 유지하기 위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수 때 국민대 입시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수학을 조금이라도 해놓은 것이 제게 있어서는 엄청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한유민 대표님과 가채점 점수를 가지고 정시지원 전략 상담을 했는데 재수 때는 없었던 가군에 국민대 자유전공이 생겼고, 제 3수 때 수능 성적이 가군 국민대 자유전공 합격점이라고 하시면서 나군 서울대 공예과 정시 실기에만 집중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수학이 제게는 행운의 과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선생님들의 수업과 연계교재,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단어장과 모의고사를 풀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기본적인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능 영어는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어휘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공략법인데, 그 기초가 되는 단어가 암기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타임어택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70분 동안 약 17개의 듣기 문제와 28개의 독해 문제를 전부 풀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영역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풀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의 독해 문제를 함께 병행해서 풀어두고, 그 이후 상대적으로 부담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운 구간의 문제를 여유 있게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근 영어의 트렌드가 선지의 모호함으로 변별을 해내는데, 지문을 잘 해석하고도 선지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지 분석에 대한 훈련도 함께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세계지리는 기출의 경우 약 3개년 정도만 참고를 하고 당해년도에 EBS를 공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전반적으로 이승원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약 4년 정도 세계지리를 계속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에서 크게 바뀌는 통계 자료나 추가되는 개념을 알아두는 것을 중점으로 공부했기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했습니다. 특히 여름부터는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푸는데, 저는 사회탐구 특성상 2개의 시험을 연달아 본다는 것을 고려해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푸는 18시 30분이 되기 전 18시부터 미리 다른 선택 과목의 시험지를 풀고 수업에서 서바이벌을 푸는 것을 통해 시험을 여러 번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지리가 최근 지도의 국경을 지운다거나 지도를 주지 않고 어떤 국가 사이의 경계가 인접하는지를 묻는 등의 경향이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매주 백지도를 펼쳐놓고 각 지도에 위치한 국가의 이름을 적으면서 지리적 위치, 특성을 외웠습니다. 세계지리의 많은 개념은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외울 수 있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제 사물함 안에는 몇 장 정도의 백지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지리 기출을 3개년도밖에 보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지리는 통계나 순위 등이 바뀌는 내용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복수정답 사태가 왕왕 일어나는 과목이기도 했고, 최근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3개년 정도의 기출만을 참고했습니다. 사회문화는 개념의 양이 적고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변형되는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무엇보다 사회문화는 어떤 사회탐구를 선택하든 맨 마지막 시간인 16시 07분부터 약 30분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과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 직전에 심호흡을 통해 머릿속을 정돈하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연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했는데요. 저는 사회문화 역시 4년에 가까운 시간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 자체가 나왔었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하는 동안에는 그동안 캐치하지 못한 포인트나 잊었던 내용들을 다시 복기해 가는 게 주로 공부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문서연 선생님이 기출 분석을 통해 알려주시는 모호한 글 속에 들어있는 개념의 포인트 등을 잘 캐치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상당히 낯선 내용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알고 있던 개념의 내용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과거의 기출에는 최근의 기출과는 사뭇 다른 스타일로 풀어서 보여주는 발문의 내용들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문화도 오래전 기출문제부터 풀면서 내용을 익숙하게 했습니다.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사회문화가 가지고 있는 퍼즐의 속성을 극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든 아무리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그러한 퍼즐을 풀어가면서 사회문화를 공부한다면 수능에서 난이도와 관계없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어가 제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어는 학창시절에 읽었던 독해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만큼 뒤처진 상태에서 국어를 잘 풀기 위해선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80분 동안 45개의 문제를 풀면서 멘탈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안 풀리는 지문이 있으면 그러한 지문을 잠시 넘겨버리고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시선을 돌리는 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의 1대1 피드백을 통해 계속해서 안 풀리면 넘겨라는 암시를 걸었습니다. 여름 기간에 학원에서 매주 금요일 실시했던 국어 영어 실전 모의고사에서 그러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모의고사 실전 연습 중에 안 풀리는 지문들을 넘기고 남은 지문들을 다 푼 뒤에 마지막에 여유를 가지고 어려운 지문들을 푸는 연습을 반복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시험은 전쟁이고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 때 수능에서 만족되는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느낀 아쉬움, 동구동락을 함께 했던 친구들에 비해 한없이 초라한 형태의 1년을 다시 보내게 되는 굴욕감, 한 번 더 제가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신 양친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나의 실패가 단지 나태함의 말로라고 단정짓는 이들에 대한 분노, 그런 감정들을 모두 원동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은 겪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다고 매 순간 생각했습니다. 제가 삼수를 했을 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쉬지도 못하고 입시가 계속되니 감각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학원에는 작년에 입시를 함께 했던 친구들이 조교 알바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는데 엄청난 자괴감에서 이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수단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학원이 끝나면 항상 제가 살고 있었던 대치동에서 시작해 양재천, 탄천, 한강을 거쳐 10km가 넘는 거리를 달리고 오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그림들을 그리는 것도 어느 정도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능은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왕도나 편법이 따로 없으며 무엇보다 확실한 목적지 그리고 방향,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최적의 상태에서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침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수능은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전신이 깃든다는 말이 마냥 이상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재수하고 삼수 동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절름발이 생활을 면치 못했습니다. 항상 바른 자세로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물도 자주 마시면서 좋아하는 음식, 건강한 음식 등을 좀 많이 드시고 제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입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학에 붙고 나서도 이러한 습관으로 정말 좋은 건강한 상태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입시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자신이 원래 바랬던 것은 기억나지 않고 수능과 실기시험에 매몰되어서 원래 생각했던 목표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머리를 좀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째서 지금의 상황에 도래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잘 생각해보고 결국 자신이 목적이 어느 것인지를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기 직전에 억지로라도 제게 다시 도전하라고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계속 편의를 봐주신 한성수 부원장님, 한 해 동안 저를 이끌어주신 이인 선생님, 수능이 끝나고도 제 수능 성적 가지고 계속 분석하시면서 서울대에 지원하라고 조언해주신 우리 한유미 대표님,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데스크에서 항상 일하시면서 학원 업무를 맡아주시는 실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상미학이라는 거대한 집단에서 만들어내는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그에 걸맞은 최고의 시설, 셀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시험지와 자료,
언제나 최고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원의 노력 등 여러 장점이 있었지만 제가 상상미학에서 느낀 제일 최고의 장점은 한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셔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인재 사회탐구 선생님들, 학원 내부의 국어 선생님들, 대치동에서 내로라 하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한 학원에서 들을 수 있는 건 최고의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각 제종반별 국어과 담당 및 담임 선생님들의 1대1 피드백 시간입니다. 보통 수업을 듣고 난 뒤 그때 알게 된 것들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때 선생님들의 노련한 경험을 통해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미학이란 왕도 없는 미대 입시의 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미대 입시는 수능을 포함해서 왕도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상미학이 가지고 있는 치밀한 설계, 시스템, 최고의 선생님들, 방대한 자료랑 열정적인 학생들을 통해 구성되는 면학 분위기, 최고라고 얘기할 만한 1대1 피드백 등 미대 입시에서 상상미학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그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임이 자명합니다.